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짧은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편이 학교를 졸업 직후에 군대를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것을 두고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시댁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세울 것도 볼 것도 없는 집안의 딸인 주제에 명무대 출신인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냐는 식이었어요. 그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버렸던 것 같았어요. 저는 지방대학을 졸업을 했었고 사실 직장도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자그마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했으니까요. 남편은 저희 사무실에서 공고를 낸 사무장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왔었던 인연으로 만났었어요. 법무사님과는 선후배 관계였더라고요. 남편이 군대를 제대한 직후라서 취업할 자리를 구하는 중이었고 선배들의 연락을 듣고 잠깐이라도 알바 겸 해서 해볼까 생각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한 것만큼 가볍게 알바처럼 일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어서 사무장 자리를 마다했었죠. 그러면서 저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어요. 급속도로 가까워진 만남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2달 만에 임신이 되어서 바로 아들도 낳았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서두르려고 일부러 원치도 않던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걸 두고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말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애도 조금 늦게 낳아도 되겠구만. 무슨 유세를 떨 일이라도 있니? 그러자 옆에서 시누이가 한마디 더 거들더라고요. 오빠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임신을 해도 되잖아요. 왜 벌써부터 해서 우리 오빠가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었죠. 제가 일부러 임신을 핑계로 남편을 묶어두려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못한 말을 했어요? 우리 오빠가 언니 때문에 완전히 앞길이 막힌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오빠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팔자가 아니에요. 지금 저 때문에 아가씨 오빠가 인생 쫑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오빠가 언니만 아니면 잘 사는 집안의 여자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좋게 말할 때 빨리 헤어져요. 애도 언니가 낳은 애니까 필요 없어요. 데려가요. 정 떨어져요. 시어머니도 신이와 아예 작당을 하고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명무대 갔을 때는 최소한 대기업에라도 취업을 해서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서 잘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니까짓게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게야. 이젠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했다고 일도 그만두고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리려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 소리냐? 제발 하루라도 빨리 내 아들과 갈라서라.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을 했으면서도 대기업이다 어디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엄청 원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주었다고 보약을 해먹이네 어쩌네 하면서 챙겨주고 이뻐해준다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놓고 이혼하라고 하는 통에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곧 죽어도 저에게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 기껏해 남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열이 안 받겠냐고 했어요. 남편도 마치 제 탓인 양 그러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슬슬 나 때문에 네 인생이 젖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 이혼하고 네 동생이나 어머니가 애도 데려가라고 했으니까 젠수는 내가 키운다.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내라 라고 했더니 싫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헤어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처갓떡을 볼 수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말에 서울깃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들의 양육권도 주었고 양육비도 지급한다고 약속했고 작지만 위자료도 주고 이혼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들을 키우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었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었죠. 하지만 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금의 남편이 저에게 자기 사무실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해왔어요. 전에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오며 가며 몇 번 봐왔었던 분이었어요. 그도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는 없었어요. 주로 부동산 투자와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더라고요. 커가는 아들에게 늘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는데 그는 진심으로 제 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아들에게도 번듯한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여동생만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남편의 여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누군지는 몰랐어요. 남편도 그랬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내 앞에 결혼할 사람이 여동생과 사귀는 남자라니 좀 황당하더군요. 남편도 전 남편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동생과 나란히 오고 있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의 여동생도 저 전 남편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고 이혼한 경력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여자 꼬시는 능력은 있어 보이더군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진수 씨, 제 동생한테 총각 행세하며 사기쳐서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 건 다 아니까 이만 포기하고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요. 남편의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저의 전 남편이었던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말을 들어보니 지금도 별 볼 일 없이 예전 그대로 다니던 직장에 그대로 다니고 있었고 남편의 여동생이 잘 사는 집안의 여자라서 탐을 냈던 모양이라서 총각 행세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어요. 뜻밖에도 결혼할 여자의 오빠의 커플을 만나는 자리에서 저를 만난 전 남편은 너무도 놀랐는지 아무도 말도 못하고 조용히 나왔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전 남편이 몰던 차를 폐차할 지경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잊고 있었고 남편과 결혼식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전 남편의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받기 싫어서 받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어찌 알고 제가 근무하는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혼 후로는 처음 보는 저에게 말하는 소리가 웃기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이 시애미가 웃음냐?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니?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시애미라뇨? 여기에 시비 걸려고 오셨으면 돌아가세요. 여기는 제 남편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뭐야? 네 남편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애 딸린 아줌마랑 결혼해준다더냐? 무슨 상관이에요?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전 남편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사실은요, 오빠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하반신 마비가 와서 지금 수술 경과가 좋아야 한다는데 계속 언니만 찾고 있어요. 부탁인데 지금 병원에 한번 오세요.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결혼한다던 아가씨도 있다면서 왜 하필 몇 년 전에 이혼한 사람을 찾는데요? 일 없어요. 제가 거기를 왜 가나요?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였어요. 자기 손자까지 있는데 어딜 재혼을 하냐고요.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이미 이혼한 마당에 하나만 난 소리를 하고 있길래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부정탄다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완전히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니까 진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자기 손주네 어쩌나 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그 후로도 잡상인처럼 여러 번 남편의 사무실로 둘이 쌍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과 전생이 무슨 원수지간이길래 내 아들이 앞길마다 가로막는 거니?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던 여자의 오빠랑 네가 결혼을 한다고 했다면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사고를 냈겠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하반신 불구가 되었어. 네가 책임져라. 네가 내 아들을 책임지고 보살피란 말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줬으면 됐지. 또 뭘 바라세요? 불구가 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결국엔 남편이 나서서 두 모녀를 쫓아내고 다시는 사무실로 접근을 못하게 막았어요. 전라도 말로 징한 것들이더라고요. 이혼한 지 2년도 지났고 재혼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았습니다. 심성이 저 모양이니까 될 일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은 이혼시키고 하반신 불구가 되게 하고 시누이도 불임이라서 시댁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 탓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 내 아들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진상인 전 남편의 가족들은 평생을 두고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